서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충남 시민사회단체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를 엄벌하고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진에 이어 예산에서도 과수화상병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예산군은 오가면의 한 사과농장 0.5헥타르 면적에서 잎이 검게 변한 증상을 보였으며 화상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올해 충남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서산에 사는 60대 여성으로 일주일에 3차례 이상 밭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산 대산공단 4개 기업이 올해 말까지 안전과 환경 분야에 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계획 대비 87% 수준으로 서산시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여성 부사관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피해자의 신고를 조직적으로 회유하고 은폐했다는 의혹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충남 시민사회단체가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봅니다. 정선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충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정의당 충남도당 등 50여 개 단체가 서산 공군 20전투 비행단 앞에서 이번 사건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가 성추행을 저질러 여성 직업군인의 존엄을 짓밟았고 공군은 사건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사지로 내몰았다고 개탄했습니다. 피해자가 국가기관의 폭력과 인권 유린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부대 안에서 성폭력과 지속적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와 군대 내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시스템 작동 여부, 또 공군 부대의 조직적 은폐와 묵살 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범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군대 내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인권 친화적이고 젠더 친화적인 병영 문화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 서한을 공군 20전투 비행단에 전달했습니다. 추모 물결도 이어졌는데요. 시민단체 회원들은 군부대 정문에 국화를 꽂고 묵념을 하는 등 고인이 된 피해자를 애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군 최고 책임자인 이성용 참모총장은 4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이 총장은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산 지역의 과수농가에서도 처음으로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오가면 분천리의 한 사과농가 0.5헥타르 면적에서 과수 화상병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과수 화상병 발생이 없었던 예산에서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예산군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3일 기준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지역은 전국 13개 시군 108헥타르 규모로 올해에는 빨라진 개화기로 과수 화상병 발생 시기가 예년보다 7일에서 20일 앞당겨졌습니다. 차를 훔쳐 당진에서 서산까지 무면허로 운전을 한 10대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산경찰서는 4일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10대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 등은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당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몰고 서산까지 약 20km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이들을 붙잡은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LG헬로비전 충남방송이 우리 지역 출마 예정자와 주요 지역 현안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서산시장 선거는 진보 진영의 수성이냐 아니면 보수 진영의 탈환이냐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대 서산시장 선거는 보수 진영이 우세했습니다. 9차례 치러진 선거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6차례, 진보 정당 후보가 3차례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엔 접전 양상입니다. 보수가 4차례, 진보가 3차례 이기며 균형추가 엇비슷해진 상황.
어느 진영도 내년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현재 도전장을 내밀 인물은 9명 정도가 거론됩니다. 충남방송이 이들에게 직접 출마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선 맹정호 서산시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됩니다. 한기남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임재간 서산시 의원은 현재 맡고 있는 일에 충실하겠다면서도 향후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확실히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은 4명. 이완섭 전 서산시장, 박상무 전 충남도의원, 김택준 전 서산경찰서장, 유광곤 전 서산시 의원입니다. 같은 당 조규선 전 서산시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선 신현웅 충남도당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후보 간 3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진보와 보수가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 서산의 경우 초선 시장이 다음 선거에서 100% 재선에 성공했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표심을 좌우할 지역 현안으론 서산 민항건설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환경 안전 문제 등이 꼽힙니다. 또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과 이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네, 이어서 청양군수 선거도 살펴보겠습니다. 청양군은 역대 선거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우세했었는데요. 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는 어떤 분위기인지 김단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상 처음 진보정당 군수가 탄생했던 청양군.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청양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그동안 7차례 치러진 청양군수 선거에선 보수정당 후보가 5차례 당선됐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총선에서도 청양에서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를 1,300여 표 차 앞서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인 민심이 우세할 것이란 전망과 역대 초선 군수 모두 재선에 성공한 만큼 재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재 5명의 인사가 청양군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충남방송이 본인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가 확실시되는 인물은 지금까지 김동곤 현 군수가 유일합니다. 같은 당 김명숙 충남도의원은 도의원 재선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신정용 신기산업대표와 심우성 전 청양군 의장이 출마하겠다고 밝혔고 유병훈 전 논산 부시장과 유흥수 전 부여 부군수도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선거를 1년 앞두고 벌써부터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면서 당내 공천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선거 최대 현안으로는 인구 감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인구 3만 2천 명으로 충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군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 인구 감소와 30%가 넘는 높은 고령화율 문제를 안고 있는 곳으로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농업 활성화와 고령자 복지 분야도 내년 선거에서 표심을 잡을 주요 공약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네, 이번엔 예산군수 선거입니다. 선거 1년 전, 현재 지역에서 어떤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을까요? 네, 또 어떤 이슈들이 표심을 공략할 수 있을지 취재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예산군은 충남에서도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7차례 치러진 예산 군수 선거에서 진보 정당의 당선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압승했던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도 예산군에선 당시 자유한국당 황선봉 군수가 재선에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이 4선에 각각 성공했습니다. 올해 4월 예산군 의원 라선거구 재선거 역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현 군수가 3선에 성공해 보수 텃밭을 더욱 견고히 다질지 아니면 진보 진영의 새로운 인물이 군정을 이끌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예산군수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7명입니다. 충남방송이 본인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영우 전 예산홍성 환경운동연합 의장과 이우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자원순환기술연구소장이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남종 전 충남도의원과 이병환 전 예산경찰서장은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출마가 확실시되는 인물은 현재까지 황선봉 예산군수가 유일합니다. 김용필 전 충남도의원은 출마 여부를 검토 중이며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에서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것이 예상 호수의 출렁다리랑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관광산업 쪽에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덕산 지역에 보면은 이번에 보부상촌도 아주 인기 있게 지금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산은 역사, 문화, 관광 이쪽에 이제 역점을 두고 계속 지금 아마 지역 발전의 어떤 그런 현안 사업들이 이슈가 될 것 같고, 주민들도 거기 관심이 많습니다.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지역 현안으론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 신설과 내포신도시 삽교권역 균형 발전, 예당 2산업단지 찬반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예당호와 덕산 온천 등 관광지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내년 선거에서 주요 공약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용관 홍성군 의회 의장이 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박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의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윤용관 홍성군 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장은 이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의 도덕성 흠결이 보도된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법적인 접근 방법에 관계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지역신문은 윤 의장의 도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광천읍의 한 상갓집에서 윤 의장이 지인들과 속칭 바둑이를 했으며 목격자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하지만 윤 의장은 도박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 의장은 충남방송과의 통화에서 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도의적으로 물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의회와 민주당 내 협의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7월 1일자로 사퇴한 뒤 대면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장은 의원이 되기 전 4차례 도박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의장에 선출되면서 도박 전과를 문제 삼는 여론이 일자 윤 의장은 사행성 오락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며 개인 의정 강령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기를 1년여 앞두고 또다시 도박 의혹이 불거져 결국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홍성군 의회는 이달 중 임시회에서 사임권을 상정하고 원안대로 가결되면 새로운 의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올해 충남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충남도는 서산에 사는 60대 여성이 지난 3일 SFTS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일주일에 3차례 이상 밭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FTS는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에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이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농작업과 야외 활동 시 반드시 긴 옷을 입고 피부가 풀밭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산공단 4개 기업이 올해 말까지 안전, 환경 분야에 7,004억 원을 투입합니다. 서산시는 대산 4사의 안전, 환경 투자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들 기업이 올해 안에 7,004억 원을 들여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신규 시설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까지 투입하기로 약속한 8,070억 원의 87% 수준입니다. 서산시는 하반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표준을 뜻하는 뉴 노멀 시대 지역 미디어의 역할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충남에서 열렸습니다. 충청 언론학회는 4일 충남경제정책연구원에서 뉴 노멀 시대 지역 격차와 지역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열렸으며 지역 밀착형 정보 제공에 대한 토론에서는 LG 헬로비전 충남방송의 사례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전문가와 언론인들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지역 미디어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지역성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284만 명. 지난 4월 기준 우리나라의 보훈 대상자 수입니다. 독립유공자부터 6.25 참전용사, 또 4.19 혁명과 5.18 희생자 등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몸을 바친 분들이죠. 이분들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금과 간호수당, 참전 명예수당과 같은 보훈급여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에 지급된 이 보훈급여금은 4조 원이 넘는데요. 실제로 이 보훈급여를 받은 분들의 수를 감안하면 1인당 689만 원, 한 달로 계산하면 57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이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지난 2018년 국가 보훈 대상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44%가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연령대 등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보훈 대상자들의 연간 가구 소득은 전체 평균 가구 소득의 76%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국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문패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패를 받은 사람들은 인증샷과 함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도 하고 또 누리꾼들도 활발히 댓글을 달면서 고귀한 희생에 고마움을 전하곤 합니다. 국가유공자로서 당연히 자긍심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두가 그럴까요? 오히려 자긍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희생에 걸맞은 대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공식 기록을 찾지 못해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는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립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유공자 발굴에 힘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명예뿐 아니라 이 고귀한 희생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4월 홍성의 한 도로 양방향 차량이 많고 복잡한 상황인데요. 블랙박스 차량 전방으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 못 가 달리는 차량과 부딪히고 마는데요.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안내선입니다. 횡단보도까지 가는 소고가 귀찮아 안전을 포기하는 위험한 선택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떠한 경우라도 무단횡단은 절대 해선 안 된다는 점 항상 명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4월 홍성의 한 교차로 블랙박스 차량이 녹색 신호에 직진하고 있는데요.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차로를 잘못 든 트럭이 직진하려다 사고를 낸 걸로 보이는데요. 운전자라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들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당황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라 하더라도 신호가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3월 당진의 한 도로 2차로를 달리던 블랙박스 차량이 선행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주유소에서 나와 합류해 진행하는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건데요. 가로등이 없는 깜깜한 밤길 운전자의 시야는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차의 미등만 보고 주행하면 길가에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차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만큼 더 잘 살피면서 안전운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